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할 태성SN의 김태민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웨이퍼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최종 어셈블리 및 테스트를 하는 공정까지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제조 공정에서 CA 해석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웨비나 형태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중 첫 단계인 웨이퍼 생산하는 단계는 실제 해당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도 하고 해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라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단계인 반도체 제작 단계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공정이라고 말하는 단계이고 특히나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의 상당수가 이 공정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공정 내에서도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공정 등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각 공정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공정에서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유동 해석, 구조 해석, 전자기장 해석 등 피직스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동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유동 해석 관점으로 유동 해석적인 것들을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세미컨덕터 패브리케이션 단계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공정 단계에서는 CFD 해석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CFD 관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미컨덕터 패브리케이션 단계만 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공정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많은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모든 공정을 다 진행하시는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 업무와 조금은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해석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씩은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개할 내용은 코팅 공정입니다. 웨이퍼 표면에 빛에 민감한 감광액을 균일하게 도포하는 공정인데 일반적으로는 스핀 코팅 방법을 사용하고 회전하는 웨이퍼 위에 감광액 등을 뿌려서 필름 두께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해석을 통해 원하는 두께 및 코팅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품 품질 향상 및 개발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석적으로 접근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광액이 노즐에서 나와서 웨이퍼 표면에 떨어지기까지 그리고 떨어진 감광액이 회전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퍼지는 것을 구현해야 하는데 보통 저희 멀티페이스의 VUF 모델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프2 월필름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정 공정의 스핀 타입과 해석 목적은 다르나 설정 등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세정 공정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스핀 코팅 공정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노즐을 통해서 리퀴드가 나오고 웨이퍼가 올라간 디스크가 특정 속도를 가지고 회전을 합니다.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코팅액 등을 골고루 웨이퍼 위에 분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해석의 목적입니다. 원하는 정도의 방막 두께와 공정 시간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즐에서 주입되는 PR의 양, 점도, 디스크의 회전 속도, 그리고 감광액과 웨이퍼가 접촉할 때의 접촉각 등이 해석의 중요한 팩터가 되어집니다. 이런 값들을 조절하면서 최적의 설계값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VUF 모델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VUF 모델은 해석 정확도가 높고 공기와 감광액의 계면 등을 추적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 증가에 따른 액적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도 추적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코팅막의 두께에 비례하여서 격자를 매우 조밀하게 넣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해석 시간이 증가되는 것이 큰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얇은 필름이나 막 등을 VOF로 모사하기에는 해석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석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모델이 오일러리안 월필름 모델입니다. 노즐에서 나오는 감광액은 VOF 모델로 계산을 하고 웨이퍼에 도달한 후 생성한 격자보다 일정 수준 작아지면은 월필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월필름 모델의 장점은 필름 두께를 표현하기 위해 그만큼 작은 격자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VOF 모델 대비 상대적으로 빠른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VOF 모델의 장점인 정확도 부분과 액적이 분리되는 현상 등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VOF 대비 떨어질 수 있으니 해석 목적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서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세정 공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인데 코팅 공정에 비해 사용되는 액체의 점도가 낮고 양도 많은 편이어서 회전에 의해서 퍼지다가 웨이퍼 끝단에서 주변으로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일러리안 월필름으로 해석을 하다가 끝단에서 DPM 모델로 트랜지션하는 해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티클 형태로 해당 액적이 날아가는 경로 등을 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물방울들이 주변 벽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시 월필름 모델로 전환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노즐에서 분사되는 리퀴드는 VOF 모델로 계산을 하고 웨이퍼 위에 도달 후 특정 두께 이하로 되면은 월필름 모델로 전환하여 막의 두께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끝단까지 퍼져서 DPM 모델로 전환이 되면은 파티클 형태로 날아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벽면에 부딪히면서 월필름 모델로 전환되어 주변 월에서의 막 두께도 확인이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유동 해석 분야는 아니고 광학 해석 분야이기는 한데 중간에 몇 페이지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자료를 받아서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혹시나 잘못 말씀드리거나 용어가 조금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 광학 담당 엔지니어에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은 빛을 이용한 기판 인쇄술로서 균일한 빛을 포토마스크에 보내어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렌즈 광학계를 거쳐 음영의 차이를 이용한 웨이퍼 각인 공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은 극도로 미세한 가공 기술을 요구하는 반도체 공정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를 이용한 물리적 회로 패턴 생성 방식으로는 이런 미세 공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엔시스 옵틱스 제품군에서는 FDTT 분석을 이용하여 포토마스크에서 발생하는 광학 현상을 웨이퍼의 객체 필드에서 정밀히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론적으로 웨이퍼에 조사되는 광 분포를 이미지로 예측하여 효율적인 광학 설계 및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포토 리소그래피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광학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EUV 광원 파트로 30kW급의 CO2 레이저 모듈이 사용되며 주석의 빛을 집중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광학계는 엔시스 Gmax의 옵틱 스튜디오를 통하여 순차 및 비순차 광학 시스템에서 광선 추적을 사용하여 광 분포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시스 Gmax의 스타 기능을 통해 CAD 부품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표면의 반사 및 산란 특성을 고려하여 EUV 광학 시스템에 대하여 구조 및 열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포토마스크입니다. 웨이퍼의 특정 형태의 광 분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포토마스크는 대부분의 EUV를 포토마스크 물질에 의해 흡수되는 것을 고려하여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프로젝션 광학 시스템은
포토마스크에 의해 발생되는 회절 및 음영의 이미지를 배율을 조절하여서 웨이퍼에 투영시키는 투영 광학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에 인쇄된 에어리얼 이미지를 엄격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균일한 빛의 조명 광학계가 포토마스크에 빛이 도달하였다고 퀼러 조명을 통해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달된 빛은 엔시스 루메리칼의 FDTT 솔버를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퀼러 조명을 통한 균일한 빛들은 모든 영역에서 약간 다른 입사각을 가진 평면파로 포토마스크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도달된 평면파는 포토마스크의 형태에 따라 회절하게 되며 사용자는 0차 플러스 마이너스 1차의 회절을 활용하여서 실리콘 웨이퍼에 도달된 위상과 상대 강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포토마스크의 격자 간격을 조절하여서 다양한 보강 간섭 및 상쇄 간섭이 고려된 회절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원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파장 대역을 변경하며 빛이 회절하는 방향에 대한 어떤 형태로 빛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광 분포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드린 것처럼 이런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저는 금속 및 기타 재료를 절단, 용접, 식각하는 제조 공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함에 있어서 강력한 성능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을 하면은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광학 시스템이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성능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가 활용되어지는 피객체가 가열되면서 피객체의 절단, 용접, 식각에 대한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광학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엔시스 지맥스의 옵틱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레이저의 광학 설계, 최적화, 그리고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광기구 설계를 위하여 엔시스 지맥스 옵틱스 빌더를 활용하면 설계된 광학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기구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광학 및 기구 설계가 끝난 광학 시스템을 엔시스 FEA 제품과 데이터를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통합을 통해 광학 설계, 광학 해석, 유체 해석, 그리고 기하 해석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제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식각 공정은 이전 단계인 포토 공정으로 형성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대칭 방법을 많이 쓰며 해석을 통해서 기판의 식각 속도 및 모양 등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적인 방법은 이전에 소개한 증착 공정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대칭이기 때문에 소개한 내용 중 전기도금과 사용되는 모델이 유사합니다. 반응 모델을 사용하며 전기도금의 경우 다이내믹 메쉬를 이용하여 증착이 되는 과정을 모사를 했다면 식각 공정에서는 반대로 깎여 나가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열처리 공정입니다. 열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도 각 공정 중간중간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각 공정 후에 열처리를 통해 반응 등을 안정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데 적용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웨이퍼 표면에 균일한 온도 분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CFD 해석을 사전에 진행함으로써 작동 조건 및 설계 등의 최적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불순물 등을 배제하기 위해 복사 열전달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플런트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복사 열전달을 계산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DO 모델 등을 이용하면 반투명 재료를 포함한 해석에서도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 조건 및 설계의 반영에 따른 최적화를 통해 수율 향상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마 공정입니다. 연마 공정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웨이퍼의 거친 표면을 갈아내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 관련해서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만약 여러분의 연마 공정을 통해 실제 연마기를 통한 웨이퍼를 갈아내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은 이 부분은 CFD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소개한 다른 공정처럼 화학 반응 등의 플루이드에 의해서 웨이퍼가 변형되는 것은 CFD의 영역이지만 연마 공정 같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솔리드를 갈아내는 등의 작업은 이런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동 해석이 아닌 구조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해석 결과가 연마기 부분을 솔리드가 아닌 포러스 미디어, 즉 다공성 매체로 가정을 하고 슬러리가 공급될 때 그 사이로 슬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해석입니다. 결과에서처럼 해석을 통해 슬러리가 어떻게 각 틈으로 분포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압력 분포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린룸 해석은 모든 공정에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염 제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제조 라인 그리고 각 장비 내부에는 고도의 청정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엔시스 플런트를 이용한 유동 해석을 통해 클린룸 또는 장비 내부의 유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데드존 등을 통해서 정체되는 영역 그리고 밀입자의 농도나 온도 분포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테스트 비용 절감 및 더 나아가서는 실제 공정에서의 수율까지 높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시는 영상은 간단하게 제조 라인에서의 유동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속도 분포를 3D 렌더링 기법을 통해서 나타낸 것으로 공간 내부의 유속이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체된 구간이나 또는 유속이 너무 빠른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의 속도 분포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속도 분포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유속 편차에 대한 정보를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유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입된 공기가 어떠한 형태로 유동 공간을 지나가는지 주요 유동 관점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가시화하기 어려운 내부 유동의 상황을 보기 쉽게 가시화할 수 있는 게 이런 해석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 중에 또 유핵 기체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특정 위치에서 분출되는 경우를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보이는 영역에서 유해 기체가 들어오는 것을 벨로시티 인렛으로 설정을 하고 해당 기체의 매스 프랙션으로 농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유해 기체가 깨끗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며 농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영역이 환기가 잘 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등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내는 결과는 공기 연령으로 먼저 단면의 공기 연령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의 속도 값과 유사할 수 있는데 공기 연령은 시간 단위로 그 값이 클수록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스칼라 값입니다. 앞서의 방법과 같이 볼륨 렌더링으로 나타내어 어느 영역이 정체가 심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설계 변경의 필요 유무 등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기 연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연령은 말 그대로 필터를 통해 깨끗한 공기가 룸 내부 임의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염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클린룸 내부 특히 웨이퍼의 이동 경로 등 중요한 지점에서는 빠른 환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 연령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 구간은 정체가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유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영역에서 이 부분의 내부에는 로봇이 움직이며 유동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로봇이 움직이면서 오염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이 계속 멈춰져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로봇이 움직이면은 그에 따른 오염 물질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생성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로봇이 움직일 때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로봇이 움직일 때 주변의 유동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빙 메쉬 중 레이어링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 등 비교적 단순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로봇이 위, 아래,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면서 주변 유동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해석 결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게 그 방법을 적용을 한 건데 오버셋 메쉬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레이어링 기법 대비해서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표현 가능하고 영상처럼 로봇이 움직일 때 기류의 변화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DPM 모델들을 적용하여서 파티클의 움직임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제조 공정에는 많은 해석들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진공 상태로 진행되거나 고온 또는 유해가스 등 사용으로 측정 등 실험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해석적인 방법을 적용하면은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단 지금 소개해드린 유동 해석뿐 아니라 구조 해석, 전자기장 해석, 그리고 광학 해석, 시스템 해석 등 엔시스의 다양한 해석 툴은 대부분의 공정에 적용되는 현상 등을 해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미컨덕터 패브리케이션 부분에서 구조해석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챔버 안 웨이터 히터에 적용된 냉각용 플레이트에 대한 사례입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원판 형상의 냉각용 플레이트가 있고 이 안은 냉각수 유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각수의 온도, 유속 등 조건에 따라 이 플레이트의 온도 분포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냉각 방식은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공정 온도와 반응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반응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케니컬에서는 냉각용 플레이트 주변의 유체 흐름에 의한 대류 열전달을 표면의 대류 열전달 기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면의 위치와 시간, 온도 변화에 따라 대류 열전달 특성이 달라진다면 유동 해석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플루언트와 미케니컬을 통해 유동과 구조의 커플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의 온도 구배로 인한 열 변형과 응력은 미케니컬로 접근이 가능하죠. 유동 조건을 간략히 표현한다면 미케니컬만으로도 설계하고자 하는 제품의 온도 분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열에 의한 변형과 응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냉각용 플레이트의 설계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해석을 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웨이퍼 척에 대한 사례입니다. 웨이퍼 척에 가해지는 힘과 핀의 위치에 따라 웨이퍼 척킹 시 웨이퍼의 변형의 경향성을 해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백큐ම් 척킹이나 이런 그리퍼와 같이 기체 압력으로 웨이퍼를 척킹하는 이 시스템은 엔시스 CFD를 통해 기체를 흡입하고 웨이퍼를 잡아당기는 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해서 이 계산된 압력 값을 구조 해석에 매핑하여 웨이퍼의 변형, 응력, 접촉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전기를 이용한 일렉트로스태틱 척킹의 경우 정전기력을 계산하고 이를 구조 해석에서의 하중 조건으로 적용한 멀티피직스 구조 해석이 가능합니다. 웨이퍼 척킹 공정을 해석으로 구현함으로써 웨이퍼의 파손 문제로 인해
장비가 가동되어 제조 사이클 타임이 저하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다양한 처킹 시스템 설계에 따른 웨이퍼의 변형을 빠르게 예측함으로써 시제품의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웨이퍼의 휨 변형 문제입니다. 웨이퍼를 제조하는 각 세부 공정별로 하중 조건을 적용한 웨이퍼의 휨 변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처킹 시스템에 대한 영향성뿐만 아니라 열 하중 조건에 의한 웨이퍼의 휨 변형을 서머 미케니컬 해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으로 웨이퍼의 제조 공정을 구현하고 웨이퍼의 휨 변형에 대한 경향성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정상에서 문제를 확인하기에 비용과 시간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을 해석을 통해서 사전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이 프리퍼레이션 공정입니다. 오른쪽 상단 그림은 웨이퍼의 백그라운딩 공정으로 웨이퍼의 기준 두께를 만족하게끔 뒷면을 갈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다이싱은 웨이퍼를 칩 단위로 분리하기 위해 잘라내는 공정이고요. 주로 웨이퍼의 두께에 따라 스크라이브, 블레이드, 레이저, 플라즈마 이런 다이싱 방법 등이 사용이 되고요. 오른쪽 하단 그림에는 레이저 다이싱 공정을 해석으로 접근한 사례입니다. 두 사례 모두 엔시스 LS 다이나를 사용을 했고요. 멀티피직스 해석을 통해 열과 기계적 하중 특성을 반영한 문제 접근이 가능하고 특히 LS 다이나는 재료가 제거되는 이런 1호전되는 과정을 풀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에 백그라인딩이나 다이싱과 같이 재료가 절삭되거나 제거돼 나가는 공정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해석을 통한 웨이퍼의 절삭 공정을 구현할 수 있고 비용 또는 검증 시간에 대한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